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과 이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5에서 6건을 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여러 차례 유출한 사실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부분 두 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세희 대표님 알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원래 정보사령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블랙 요원이라는 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 스파이, 해외 네. 정보를 얻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에 대한 명단이 싹 다 조선족한테 넘어갔다? 이 조선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중국 공산당 네. 아니면은 네. 북한 공산당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첩사령부가 네. 실제로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올 때서야 나오고 나서야 이제 뭐 소환 조사를 하고 이랬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게 결국 옛날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원래 국군 기무사령부였거든요. 네네. 근데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기무사령부의 권한, 역할을 다 축소를 하면서 네. 좀 약간 이렇게 방첩사령부가 좀 약간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굉장히 결국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네. 위험하게 더 이제 그 역할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이 간첩들의 활동을 막지 네. 못한 게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도 알고 네, 계셨습니까? 맞아요. 지금 블랙 요원이라고 그러면 네. 그 신분을 보통은 이제 무슨 회사원, 뭐 네. 이렇게 무역회사, 네. 회사원 이런 식으로 숨기고 네. 활동하는 그 정보 요원을 말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외교관 신분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화이트 네. 요원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저 블랙 요원은 우리나라 그 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는 그 휴민트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 플러스 인텔리전스 이것이 이제 인적 정보를 이제 휴민트라고 말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저 블랙 요원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블랙 요원들이 네. 동남아라든지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대북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비밀이 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블랙 요원을 한 명 기르는데 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한 명 네. 키우는데. 근데 이렇게 비밀이 새나가면 네. 지금 활동하던 블랙 요원이 우리나라로 급급 귀국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 실제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출 이게 걸리기 때문에 전 블랙 요원들까지도 위험해졌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 블랙 요원뿐만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휴민트 네. 이런 어떤 정보 활동이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저번에 이제 이 군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갔던 사람이 이제 네. 군무원으로 들어왔던 네. 거예요. 네. 여기에 네. 그 사람의 그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서 네. 이 비밀이 새나갔다는 것인데 어떻게 노트북에 그게 저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도 네. 이제 궁금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산망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아니죠. 그건 네. 개인적으로 갖다 노트북에 아. 이제 심은 거죠. 따라서 이게 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간첩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군 내부에 우리 네.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간첩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 그다음에 네. 중국 동포라는 사람이 아까 김세희 대표님이 잘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사실상 중국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찰국의 어떤 요원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수사도 늦었다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기무사를 갖다가 이제 또 사실상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그런 것인데 그때 인력을 한 30% 줄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지금 경찰로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보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그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블랙 그렇죠. 요원들이. 근데 예.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30%를 줄인 네, 거였습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름을 또 바꿨죠. 기무사에서 지금 네, 방첩사령부로. 방첩사령부. 그러면서 네. 지금 인력도 한 30% 줄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는 바람에 이 정보 역량이 상당히 약화됐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달에 해당 군무원을 입건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자체 수사를 하다가 이 언론 보도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이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절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강신업 변호사님?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그 간첩을 같이 잡으려고 조금 이렇게 늦게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이 우리나라의 그 기무사라든가 내지는 지금 방첩사령부입니다만은 또 국정원의 역량을 아예 그 줄여가지고서 네. 그야말로 형용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과 같이 가가지고서는 문제가 뭐냐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근데 이게 군사 정보가 경제 정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반도체 그 기술을 갖다가 네.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네네.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이라든가 내지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다 첨단 밀접하죠. 기술, 네. AI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보 역량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키워야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업무 방해,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세희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안하고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데 결국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령부가 방첩사령부로 축소되고요. 네. 국정원도 그 요원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원의 산하기관에 네. 지금 이분이 아마 뭐 조 모 씨라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데 실제로 자격 조건이 상당히 미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네. 실장으로 채용됐다. 이런 네. 게 사실 굉장히 좀 이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비리, 범죄 이런 게 많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네. 여기에는 당연히 서훈 국가안보실장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제 박지원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됐다라고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 때문에라도 정말 우리 국가 안보가 네. 얼마나 이 특정 세력들한테 잘못 운영되고 있었나를 네. 볼 수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저 좀 서훈이가 국가안보실장도 했지만 그 전에 국정원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국정원장 할 때 지금 얘기한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자격도 안 되는데 특혜 네. 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여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는데 네. 말 들어보세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네. 네. 정말 안보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는 일종의 어떤 민주당 보좌관 출신 이런 사람들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런 사람을 갖다 채용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이가 또 국정원장으로 가잖아요. 박지원도 가가지고서는 자기의 보좌관이던 강모 씨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을 또 이제 또 여기에 전략원 연구위원으로 또 네.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훈이가 됐든 박지원이가 됐든 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렇죠. 친분에 의해서 자리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농단했다. 이래서 인사농단이라는 거 이걸로 이제 업무방해 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단 먼저 서훈을 소환 네. 조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왜 화가 나냐면 이건 단순히 네. 어떤 일반 공기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정말 이건 국가 안보와 그렇죠. 관련된 네. 그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네. 더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방 분야의 기강 해이는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좀 중대 사안이죠. 그만큼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겠습니다. 이 특혜 취업 문제는 일자리를 갈망하는 이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새로운